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헤르페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게 된 바이러스 질환이죠.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헤르페스에 걸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좌절하고 나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의사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문제되는 질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포를 형성하고 수포가 터지면 굉장히 따갑고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서도 자가 전염이 돼서 수포가 생긴 옆으로 다른 수포가 생긴다든지 맞은편에 또 비슷한 수포가 생긴다든지 할 수 있고요. 성생활을 했을 때 성관계를 가졌을 때 상대방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해야 되는 바이러스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아플 수 있고 따가울 수 있고 재발할 수 있으니까 잘 치료를 해야 된다.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불치병이다. 낫지 않는 병이다.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하는데 굉장히 큰 하자가 되는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에이즈랑 비교를 하면서 에이즈도 불치병이고 이것도 불치병이고 마찬가지 바이러스 질환이고 너는 나한테 에이즈를 옮긴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헤르페스는 기껏해야 피부나 점막에 수포를 만드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에이즈는 면역 자체에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감기조차 이겨낼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됐을 때 우리 별거 아닌 걸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과 연관이 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에요.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예전보다는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이 되기는 했지만 이거를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헤르페스가 불치병이다, 걸리면 낫지 않는다라고 한다 해서 계속해서 그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수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하면 없어지고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굉장히 수술을 하고 났을 때라든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이럴 때 한 번씩 수포가 올라올 수 있다. 그때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있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생기는 게 별로 문제가 없어. 아프지만 약 먹으면 나아서 괜찮아.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헤르페스 있는 여자랑은 살 수 없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가 헤르페스 있는 남자를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했다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가치를 두느냐와 좀 무관하게 파트너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헤르페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던 시절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걸려도 이게 헤르페스인지 몰랐고요. 치료하고 그냥 병원에서 약 받아서 약 먹으면 낫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헤르페스라는 진단을 드리면 지금 남친에서 옮은 건지 그전 남친에서 옮은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건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높아졌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예방을 하는 방법은요. 차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콘돔을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의사로서 콘돔 사용은 굉장히 권하는 방법이죠. 많은 성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성병들이 다 정액에서 또 이제 질분비액으로 넘어가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상처가 있거나 했을 때는 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차단적인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혹시나 있을 것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콘돔을 사용하면 대부분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귀두의 주변이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게 이제 차단이 됐을 때는 걸릴 가능성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수포가 생겨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를 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주변에 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콘돔을 쓴다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요령은 잘 살펴보는 겁니다. 헤르페스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요.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헤르페스의 전형적인 수포 모양이 나와요.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 헤르페스는 전형적으로요. 한 개가 생기거나 굉장히 크게 생기거나 그렇지 않고요. 좁쌀처럼 작은 수포가 여러 개 생기는 게 전형적인 형태예요. 물론 하나 생기기도 하고 3개 생기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줄 때는 굉장히 작은 수포가 여러 개 생겼을 때 쉽게 진단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작은 수포들이 모여서 커다란 덩어리
덩어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수포가 터졌을 때 굉장히 얕게 파이면서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런 걸로 진단을 해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수포들이 있는가 없는가, 밝은 빛 아래서 불을 켜놓고 있나 없나 점검을 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그게 정말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뜯어보고 관찰하면서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최고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콘돔을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어둡고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씌워 놓으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럴할 때 조심을 하는 거예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원래 1형은요, 구강에 생기는 거였어요. 2형만 성기에 생기는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성기에 생기는 수포를 검사했을 때 1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구강에 생기는 수포를 검사했을 때 2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교차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강에 있던 게 성기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성기에 있던 게 구강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서로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오럴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키스를 하면 또 왔다 갔다 옮기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럴을 할 때도 잘 보는 거 우선이겠지만, 혹시나 하더라도 이게 정말 염려되신다면 콘돔 씌워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을 때도 차단막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콘돔을 좀 사용을 하거나 그걸 비닐막처럼 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단 방법으로 해서 오럴을 해라 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게 걱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우리가 구내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헤르페스 1형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에요. 이게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감염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감염이 되고요.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피곤하면 입안에 하얗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러냐, 오럴을 해줘서 그러냐? 아니죠. 가족에서 전염되는 거예요. 부모가 구내염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부모가 헤르페스 감염을 가지고 있었을 때 수건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애들한테도 뽀뽀해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접촉으로 아이에게 전염이 됩니다. 보통은 가족에게서 가장 많이 옮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헤르페스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피곤하면 입안에 뭐가 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으니까 관계를 가질 때 오럴을 했다, 피곤해서 입안에 뭐가 났었지만 나는 그래도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오ral 해줬다, 이랬을 때는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랑 또 관계를 했다, 그러면 내 입에 있던 게 남자친구한테 갔다가 내 성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따로 떨어진 바이러스가 아니다, 내가 검사를 했는데 1형이 나온다고 해서 완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입안에만 있다고 해서 나는 헤르페스 환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억울하지만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헤르페스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너는 헤르페스 걸린 적이 있어? 아니면 수포 같은 게 성기에 올라온 적이 있어? 그런 걸로 치료받은 적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말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작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민망해하거나 어물거리면서 넘어가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헤르페스라는 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포가 올라오는 거를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자기도 몰라서, 이거를 얘기해 줘야 하는 건지 몰라서 관계를 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옮았을 때 나도 그거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도덕성이 떨어지는 상대가 아니라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의 예방 방법이에요. 얘기를 해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가지는 게 맞을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콘돔을 꼭 사용을 하자라든지, 오럴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라든지, 이런 커플끼리의 규칙을 좀
좀 정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중요한 요소인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인가, 그거가 모든 사람의 개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굉장히 의사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좌절했었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다, 죽는 병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비하고 예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실 거고요. 혹시나 걸리거나 혹시나 파트너가 그런 패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 좀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